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병욱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사회 총무이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미래의료 포럼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05년에 현재 의대협 전신이죠. 전일련이라고 하는 의대협 2기 의장을 맡았었고요. 그 당시에 약대 6년제 관련 투쟁을 했었고 그때 본과 4학년이었는데 그때 의대협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뭐 별거 없이 지내다가 인천광역시 의사회에서 전공의 이사부터 시작해서 한 6년 정도 이사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 지금까지 아, 지역의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KM 폴리시에서도 지금 법제민리위원 하고 있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뭐 운영위원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나 그런 의대 정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패키지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개원 면허 설정이라든지 인턴 기간을 조정한다, 뭐 미용 시장을 개방한다, 이런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가 바라보고 있는 의료에 대한 관점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개원 면허를 두고 그 다음에 미용을 시장을 개방을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보는 개원 시장에 대한 시각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고 그쪽의 의료는 국가가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와의 대화를 했던 지난번에 한번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랐던 그 간담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나타나는데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는 되게 필수 의료고 중요한 의료라고 얘기를 하고 개원가에서 하는 의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을 많이 하려고만 하는 그런 의료를 제공을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되게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준모니를 따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불과 한 3년, 4년 전부터는 전문의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으로 조금 돌아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 이상은 전문의 과정을 가요.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 인력들이 되게 상당히 고도화된 전문 인력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 인력들이 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OECD 국가라고 하는 의사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은 의사 수는 많은데 대부분 GP, 일반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의 숫자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충분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의 얼굴 보기가 힘든 나라죠, 거기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문의를 집 밖에 나가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내과 전문의 볼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볼 수 있고 전문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반의 보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나라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원가의 의원을 보는 시각은 전문의가 보는 전문 의료라고 보지를 않고 그냥 낮은 수준의 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원면허라는 걸 만들어서 장벽을 아예 더 높여버리는 거죠. 지금 네. 현재 필수 의료 패키지에 나와 있는 거에는 재정 투여가 10조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추가 투여는 10조밖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지원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얘기는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10조밖에 없잖아요. 5년 동안 10조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필수 의료의 수가를 10조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1년에 건보재정 전체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단 10%를 5년 동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 올라가는 거죠. 전체 건보가 2% 올라가는 거예요. 필수 의료에만.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얼마 안 올라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중요한 데다가 돈을 2%씩밖에 안 쓴다는 소리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소아청소과 누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 전공이 더 안 들어오겠구나. 앞으로 우리 미래는 없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 선생님들이 학생이 끝나고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빨리 피부 미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과는 더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가게보다 먼저 선점을 하고 그 가게가 망해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개업 면허를 빨리 따고 뭐 인턴제 2년제를 만든다고 해도 2년을 하고 레지던트는 하지 않고 빨리 나와서 피부 미용 배워가지고 기술 배워서 먼저 개업해서 자리 잡으면 일단 나는 살고 보는 거니까. 이 악순환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 의료는 5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더 안 가게 돼. 그러니까 피부 미용 시장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 그렇다고 해서 필수 의료가 탔느냐? 아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글로 가죠. 이쪽은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선배들도 봐도 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더 망하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뒤에 후배들이 와줘야 우리도 손을 놓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은퇴를 할 때쯤이면 뒤에 후배가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이. 근데 뒤에 후배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은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그렇거든요. 교수님들이 은퇴를 못 하세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은퇴를 못 하시고 남아서 당직을 서시고 그러고 계시고. 의사가 없으니까 전공의도 전공의 선생님들은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내 현실이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내 선택한 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작부터 보이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뭐 필수료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패키지나 증원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는 정말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 정책들과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건보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됐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쓰면 돼요. 돈만 많이 주면 해결은 돼요. 제가 최초에 얘기한 게 재정 문제라고 했잖아요. 재정이 늘어나면 재정이 충분하고 보상이 충분하면 굳은 일도 할 사람이 많고 지역으로도 내려갈 의사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역에서 보상이 더 많이 늘어나면 지역으로 누군가는 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되는데 어떤 유인책이 되지 않아요. 국가가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어떤 인프라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만 많이 준다고 무조건 지방에 갈 수 있느냐? 돈만 많이 준다고 내가 응급의료나 아니면 소아의료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캐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나 뭐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필요한데, 제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미래의료 포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당연지정제 폐지예요.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의료기관이 똑같은 당일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화에서 같은 의료를 같은 수가의 단가에 같은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이걸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다른 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의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한 거죠. 쉽게 하면 내가 피부과 의사로 일을 할 때와 내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범위가 봉지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월급 급여를 받을 때 기대하는 월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어느 쪽이 더 많이 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차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1년 차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일하는 진찰료가 똑같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쪽이 훨씬 더 노련할 거고 훨씬 더 경력도 많고 할 텐데 똑같아요, 가격이. 이거는 사실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료라는 그 재화에서 볼 때는 서비스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죠.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는 그거를 폐지를 주장을 하는데 그와 별개로 저는 거기서부터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더 위에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의료 연구소에도 이제 소속돼 있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제는 그대로 두고 당연지전제를 풀고 안 풀고는 국민들한테 맡기고 공공의료를 아예 하나를 따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가 없거든요. 공공의료 있어요? 음,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보건소나 이런 거는 공공의료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보건소는 진료 기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는요, 군 의료기관밖에 없어요. 거긴 공짜예요. 군인이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공짜로 받아요. 거기는 만들어진 군 의료기관도 나라 돈으로 만들어져 있고 치료도 공짜로 받아요. 거긴 공공의료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개념의 공공의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의료급여 1급, 2급, 그다음에 차상위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일반 민간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보고 나면 그 진료비를 지자체에 청구를 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대신 내줘요. 건강보험에 있는 정해진 수가를 돈을 대신 내줘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인데 건보 재정으로 진료를 봐요. 환자가. 그죠? 공공의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공공의료기관에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몇 명이나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의료인의 몇 퍼센트가 일을 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우리나라에. 저는 2%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그래도 5%라고 생각합니다. 5%. 저는 공보의 선생님 정도 있을 것 같아서 1%, 0.5%일 것 같습니다. 0.5%. 네. 1% 있어요, 1%. 전체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14만 명이라고 했을 때, 면허번호 기준으로 14만 명을 했을 때 1,400명이 있더라고요, 1,400.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적은 숫자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를 운영을 해요? 돈을 정말 안 들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필수 의료든 지역 의료든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공공의료만 제대로 잘 돌아갔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게 민간 의료하고 공공의료하고 나누자, 차라리. 그래서 의사 면허를 둘로 나누자고 얘기를 해요. 당연지정제 얘기가 아니라 아예 면허를 둘로 나눠서 영국식 NHS하고 민간의료하고 둘로 나눠서 NHS에서만 쓸 수 있는 의사 면허를 만들고 공무원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공공의사가 아니라 공공의료 면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그 의사들만 만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뭐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군의관 부족해질 테니까 군대에서도 군병원에서도 고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적십자병원,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이렇게 나눠서 해서 공공의료에 확대를 해주면 나머지는 현재 정원으로도 민간 의료는 현재도 유지가 잘 되어 왔고, 민간 의료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 면허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공의사만 늘리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필수 의료든 지역 의료든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가가 완전히 부담하는 재정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공공의료 면허를 따로 만들어서 나라가 의사를 만들어서 공공의료만 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따로 만들어서 글로 빠져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면허를 따기 위해 국가고시를 보실 텐데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면허를 땄을 때 뭐가 제일 좋았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환자를 보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직장이 없어도 직업란에다가 의사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면허로 주어진 직업이거든요. 나라가 허가해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